류마티스가 손목 쪽으로 왔어요. 물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빨리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저희 누님도 류마티스 앓은 지 오래됐거든요. 오래전부터 약을 드셔왔는데 약 때문에 몸이 다 망가지셨어요. 환자라면 다 똑같이 느끼는 거겠지만 간절합니다. 좀 불안한 마음도 들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 3개월째 된 때부터는 몸이 좀 정상적으로 좀 올라오는 느낌을 좀 받았고, 원장님이 처음에 수치상으로 패턴을 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원장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내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는구나, 약 가지고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희 누님도 꼭 내가 데려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50대 백년천입니다. 충청도에서 살고 있어요. 류마티스 진단을 받았고요. 처음에 류마티스 진단 받고 약을 좀 먹기 시작하다가 약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EBM 센터를 찾게 됐습니다. 류마티스가 손목 쪽으로 왔어요. 집안에서 짐을 나르고 할 때 물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무거운 것도 아니었었는데 손목을 이렇게 쓸려다 보니까 이게 아프더라고요. 상자긴 했지만 큰 무게감이 없는 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손목에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물건을 들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좀 많이 생겼었죠. 손 마디마디에 있는 아침에 강직이 좀 생기고, 류마티스인지를 모르고 병원에 가서 그냥 통증 치료만 좀 받고 하다가 나중에 좀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류마티스였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준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처방이 나왔고요. 치료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약을 좀 먹었어요. 한 4주간 먹은 것 같아요. 혹시나 통풍이었을까봐 걱정을 좀 했었는데 더 심한 류마티스가 온 거고요. 그때는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있었던 테고,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이 좀 많이 있었었죠. 내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까 걱정도 많이 있었고요. MTX하고 세레브렉스라는 약을 처방받으셨는데 약을 드시면서 혹시 불편하셨던 건 없으셨어요? 맨 처음에? 저는 크게 반응이 별로 안 나타났어요. 단지 이제 제가 약을 빨리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저희 가족들 때문이었어요. 저희 누님도 류마티스 앓은 지 오래됐거든요. 오래전부터 약을 드셔왔는데 약 때문에 몸이 다 망가지셨어요. 일단 간도 망가지셨고 피부 질환도 엄청 안 좋아지셨고, 피부가 검어지고 누님이 하는 얘기예요. 간이 너무 안 좋아졌다고. 저도 간 수치가 좀 항상 높아왔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당장 통증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병원에서 주는 약은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인터넷 뒤져가면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공부하는 과정에 한 의사 선생님이 음식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 라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류마티스 관련 의사 선생님인데 고기만 끊어도 완화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1년 전에 고기를 끊고 살았어요. 현미, 채소, 과일만 먹고 지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굳이 안 쳐줘도 견딜만한 통증이 있더라고요. 통증이 조금씩 있었지만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 상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고기 안 먹고 현미 위주로 식탁을 좀 가져왔었죠. 1년 동안 고기를 끊어가면서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음식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체계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러면서 계속 인터넷 계속 뒤져가면서 공부를 하다가 EBM TV를 좀 몇 번 봤었고요. 영상을 좀 보면서 결과가 좋아졌다는 분들도 좀 있었고, 원장님 강의를 듣고 EBM 센터를 찾은 겁니다. 허준영 원장님 강의를 좀 제가 듣게 됐죠. EBM 센터 와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원장님이 처음에 저한테 하기 전에 수치상으로 패턴을 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5개월 정도 하면서 좀 이렇게 패턴에 맞게끔 가면서, 물론 그 이후에도 통증은 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약을 안 먹고도 견뎌낼 수 있다. 제가 하고 싶은 운동을 또 하면서 약을 안 먹고도 지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정말 이 섭생을 하기 잘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간 수치가 높았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검사했을 때 신장 수치도 위험성이 있었고 5개월 정도 되면서 간 수치가 다 정상으로 들어갔고 신장 수치 정상으로 들어갔고 끈끈하던 혈액이 많이 맑아져서 순환이 잘 된다고 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내가 이 방법밖에 없겠다. 병원약을 계속 먹어왔던 누님과 다르게 저는 관리가 잘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선택하길 잘했고 한 1년 정도 지금 했거든요. 섭생을.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희 누님도 꼭 내가 데려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비의 원장님께서 이게 치료가 가능하다. 물론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는 고칠 수 있다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됐고요. 아 그래 내 몸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허준영 원장님 만나 뵙고 그 확신이 더 들었죠. 환자라면 다 똑같이 느끼는 거겠지만 간절합니다. 사실 이게 음식으로 치료를 한다는 것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주변에서도 다들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간절하면 하게 돼 있더라고요. 손목 통증하고 손에 막 강직이 있을 정도 가족력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류마티스 때문에 돌아가셨고 통증이 굉장히 심했고요. 저희 누님도 통증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좀 봤을 때 저도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간절함이 좀 있었어요. 환자들이 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의사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좀 따라가 준다면 아마 다 자기 스스로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결국은 못 먹게 되고 선택적으로 제 몸에 맞는 음식을 제한적으로 먹다 보니까 한 2달째까지는 마음도 몸도 너무 허했어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것이 하나라도 보이면 무조건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좀 기운도 빠질 때가 좀 있었고요. 심리적으로도 이게 맞는 건가 좀 불안한 마음도 들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 3개월째 된 때부터는 몸이 좀 정상적으로 좀 올라오는 느낌을 좀 받았고 원장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내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는구나. 혈액 검사하는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여기 와서 검사할 때 모든 데이터가 원장님이 말한 패턴으로 갔어요. 제가 원장님께서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힘이 올라오더라고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음식이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결국은 가장 저를 치료하는 근원이 됐던 것 같고요. 신뢰와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좀 있긴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겠구나. 좋아지고 있네. 곧 좋아질 거야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한 3개월 지난 뒤부터는 하면 되겠다 하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내가 섭취를 해서 내 몸의 부작용, 음식 때문에 생기는 염증 이런 것들을 최대한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맞물려서 물론 스트레스 관리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필요한 영양제도 섭취를 해야 되겠지만 음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녹즙도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EBM 통해서 제가 회복도 했고 앞으로 삶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EBM에 대해서 알고 건강을 위해서 섭생을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류마티스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지인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뭐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자가면역 질환은 어쨌거나 병원에서 주는 약 가지고는 치료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변에서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봐왔기 때문에 약 가지고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 스스로 내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내 몸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부가적으로 내 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그리고 내 몸을 위한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저희 온 가족을 다 하게 했어요. 저희 아내도 똑같이 저랑 같이 체질검사해서 섭생에 들어갔고요. 저희 아들들도 물론 아들들도 아토피 증세가 있는 아들이 있었고 해서 전부 다 가족이 한꺼번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 서로 모니터링 하면서 가족들 간에 또 서로 질책해가면서 함께 했던 것 같고요. 가족 다 똑같은 타입은 아니에요. 전혀 다른 타입이 있긴 한데, 그래서 식탁 위에 두 가지 음식이 항상 올라가고 해서 아내가 고생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아들들이 또 자기들도 요리 좀 하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가장 내가 섭생을 할 수 있도록 지켜줬던 것은 가족들의 도움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한테 맞는 게 현미였고요. 저는 모르고 현미를 먹었지만 타입이 현미를 먹어야 되는 타입이었고요. 고기는 여기 EBM에서도 치료를 하는 몇 개월 동안에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3개월 정도는 고기를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여기 오기 전에 했던 거하고는 방향이 맞았습니다. 과일만 조금 달랐죠. 과일을 가려야 돼서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죠. 이상하게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좋아하는 것만 못 먹게 하는 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런 것들만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병이 걸린 거 아니냐. 그 몇 년 전인데 워낙 간 수치가 안 좋다 보니까 장모님이 녹즙을 갈아서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미나리로만 녹즙을 냈었어요. 그때 간 수치가 좀 떨어졌던 적이 있었고요. 미나리가 저한테 타입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됐었는가 봐요. 녹즙은 꼭 간이 나빠진다는 사람들도 사실 있긴 한데 저는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간은. 한 5개월 전부터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오늘도 검사했는데 간 수치 정상입니다. 제가 이제 건강을 가장 염려하는 어르신들하고 생활을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은 귀가 얇아요. 좋다는 음식을 많이 찾아가시거든요. 저는 지금 말립니다. 좋은 게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게 아니다. 내 몸에 맞는 게 좋은 거지 좋다는 음식이 누구에게나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영양제도 마찬가지고 내 몸에 맞는 것을 찾아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